여러분, 생리 전에 속이 답답하고 몸도 붓고 짜증도 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은 생리 전 증후군 PMS가 무엇이고 어떠한 증상이 대표적이며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생리 전 증후군은요, 짧게는 3일, 보통 한 일주일, 또 길게는 열흘에서 보름까지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간 동안에 몸이 많이 흔들립니다. 생활이 전체적으로 잘 이어가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여성들이 생리 전에 이러한 증상들에 시달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든든해지면서 고요해집니다. 월경이라는 단어에 그 차이를 가르는 힌트가 있습니다. 생리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달 월자에 지나갈 경입니다. 달을 떠올려 보시면요, 천천히 서서히 차올랐다가 천천히 사그라듭니다. 이 패턴이 어김이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자라는 글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경자라는 글자는 불경, 성경, 경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경이라는 글자는 함부로 어떠한 책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준이 되고 규칙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서적에만 붙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월경이라는 거에 붙였다라는 거죠. 그 뜻은 여자의 생리는 그만큼 자연스럽게 달이 차오르고 다시 사그라지듯이 규칙을 지키면서 한마디로 병리가 아닌 문제가 없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생리라는 거, 생명생자의 이치리, 생명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방귀 뀌는 거, 트름하는 거, 생리현상을 병이다 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여자의 생리, 월경은 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리 전만 되면은 이렇게 막 뭔가 찌뿌둥하고 몸살기도 있고 짜증나고 힘들고 생활이 흔들린다? 이거는 더 이상 생리가 아니라 병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리 전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 5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일 먼저 수분 저류입니다. 붓고 무거워집니다. 자궁은 생리 직전에는 순환을 막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순환력을 일부러 낮춥니다. 그래야지 착상된 수정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여성들은 이렇게 순환력이 낮아져도 속이 답답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평소에 혈액순환이 느리신 분들, 어딘가에 꽉 막혀 있는 분들은 배란 이후에 꽉 막히고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때 울컥하고 감정도 쏟아낼 수도 있고요. 온몸에 습기가 차듯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저류가 된다. 수분 저류가 되면은 가슴에 있는 림프가 붓다 보니까 가슴에 먹물이 생기는 느낌도 있고 조금만 스쳐도 아파요. 특히나 손발이 많이 붓고요. 심하면은 관절통까지 일으켜서 생활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체되는 기운 때문에 식욕에도 변화가 좀 생깁니다. 식욕이 참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그러세요. 식욕이 폭발한다. 입이 터진다. 특히나 밤에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입맛이 전혀 없다. 나는 생리 전에는 못 먹는다. 항상 명치가 그득하고 체해 있는 느낌이 너무나 싫어서 생리 전엔 안 먹고 생리 후에 먹는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욕의 변화가 매달 나타날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약간 입이 터지시는 분들은 야식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생리 전에 음식을 너무 안 먹는 분들은 만성 소화장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균형이 깨집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감이 사라져요. 어떨 때는 막 덥고 어떨 때는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대표적으로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자다가 깨서 중간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꼬박 밤을 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7시간, 8시간을 자도 나는 피로가 안 풀려서 생리 전에는 계속 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로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특히 생리 전에 이 짜증과 불안이 확 올라오고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생리 전에는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쇼핑을 한다. 내가
안 하던 어떤 일들을 막 저지른다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생리 전에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카톡에 답변도 하고 싶지 않다. 심하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짜증이 확 났다가 기분이 확 좋았다가 갑자기 활동량이 늘었다가 방전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걸 누르려다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없는 병리적인 현상인데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자기 비하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몸살기입니다. 이 몸살기는 마치 생리통처럼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내가 생리통이 허리가 아프다면 생리 전부터 그냥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다면 생리 전에 예를 들자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에 미리 생리통을 시작해서 생리할 때까지 거의 2주를 항상 몸살기에 관절통이라든가 으슬으슬 춥고 힘든 증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오히려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런데 어떤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로 아플까요? 그 차이는 바로 몸에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생리 전에만 아프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그 전부터 몸은 많이 녹초가 되어 있고 힘든데 그게 생리 전에 호르몬 덕분에 발산돼서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이 생리 전에 그리고 생리 때 나타난다면 그걸 잘 캐치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달은 억지로 차오르지 않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성의 월경은 달이 차오르듯 자연스럽게 규칙을 가지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차오르고 내려갑니다. 생리 전에 차분하게 고요하게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성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생리전 증후군, PMS 때문에 삶이 고단하다면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는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정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리전 증후군, PMS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룰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